남들처럼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말을 잘 안 합니다. 대신 제 강의를 들으면 돈이 벌린다는 건 2023년도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제 유튜브만 봐도 여러분들이 좋은 전문가는 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도환입니다. 작년 한 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덕분에 어느덧 제 유튜브가 이제 5,000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항상 더 좋은 내용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2023년에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 첫 오늘 촬영을 하고 있는데 밖에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안에도 좀 썰렁하긴 한데 제가 좀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제 많은 영상을 찍다 보니까 보통 산지에 대해서 대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목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돈 되는 농지 전용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농지 전용이라고 하면 뭐 그거 그냥 대충 하면 돼, 그냥 그 농지에 그 성토 해가지고 건축 그 허가 받아가지고 하면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냥 별거 아니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농지 1탄에 이어서 2탄 때는 농업보호구역이라든가 진흥구역에서도 중요한 내용 알려드릴 건데 절대로 농지를 불법 행위를 하시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례차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법제처의 농지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한번 영상 한번 띄워보면은 이게 이제 법제처입니다. 인터넷에 법제처의 농지법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관련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 일단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농지 전용 허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지 전용 허가는 제 강의 앞에서도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고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의 의제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건축 뭐 주택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농지에 시설을 할 때는 항상 이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예전에처럼 이렇게 뭐 10년, 20년 전에처럼 서류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세움터라는 우리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접수를 이렇게 올리면 담당 공무원들이 확인을 하고 또 현장에 나가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움터에 대한 내용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지 전용 신청서 양식입니다. 양식은 아까 법제처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처리 기간이라고 쓰면 처리 기간이라고 있는데 뭐 시군구는 10일, 시도 20일, 뭐 그 외에 30일 이렇게 있는데 통상 이제 농지 전용 같은 경우는 용도 지역에 부합하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뭐죠? 이 불법 행위. 농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행위가 참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런 불법 행위가 있는지 여부인데 보통 농지의 불법 행위는 우리가 이제 2m 미만까지는 우리가 이제 행위 없이 농사용으로 할 때는 괜찮지만 이 불법 성토 부분 2m 이상 되는 성토라든가 또 포장 일부 전체가 아닌 일부 포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컨테이너라든가 기타 가시설, 가건축물 이런 게 많이 불법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행위 제한이 이제 좀 검토를 한 후에 이제 불법 행위가 있는지 한번 현장에 나가 봅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예전에는 허가 전에 이제 농지 보존 부담금 이제 납부를 이제 허가 후에 났는데 지금은 허가 전에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납부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제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농지 보존 부담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나와 있고 또 인터넷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게 이제 일시 납부가 있고 분할 납부가 있는데 여기 신청서를 보시면 이제 밑에 보시면 여기 있죠. 농지 보존 부담금 납부 방법. 뭐 일시 납부, 분할 납부 있는데 요거는 분할 납부하고 싶다고 하면은 농어촌공사 대표 전화로 해서 이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허가 전에 납부를 하셔야 허가가 난다는 거. 이게 예전하고 지금하고 좀 바뀐 차이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농지 전용에 대해서는 제가 늘 다른 행위 하면서도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전용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농지 전용 신고. 이 또한 제가 사업 신청서를 잠깐 보여드리면, 예, 보시면 아까 말씀대로 법제처에 검색하시면 이렇게 농지 전용 신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처리기한 10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제가 2탄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해가지고 이제 면적을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음 강의 때 또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는 허가 신청서하고 별반 차이가 없고, 여기 보면 이제 많이 용역사에서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농지 전용 신고 근거에서 이렇게 체킹하는 게 있어요. 뭐 농지법의 시행령이냐, 농지법 시행령 60조에 해당되냐, 어느 것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체킹을 하는 요 정도만 이제 담당들이 검토를 하고, 나머지는 뭐 다른 허가, 일반 개발행위나 뭐 다른 기타 전면 허가처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납부 방법이 일시 납부가 있고 분할 납부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농지 전용 신고의 근거에서 농지법 시행령 별표 1을 한번 제가 한번 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자,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의 시설 범위,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당되는 사항이 보면은 여기 농업인 주택, 농업인 주택인데, 농업인 주택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라는 거, 660제곱미터 이하라는 걸 알고 계시고, 농지 보존 부담금이 면제라는 사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설이 뭐 농업용 시설이라든가 뭐 축산업용 시설, 이렇게 이런 종류를 받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농지 전용 신고를 한다는 걸, 그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청서는 허가 전용 허가서와 비슷하고, 다만 목적이 농업 주택이나 농축산 시설에 따라서 전용 신고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라고 있으면, 타용도 말 그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게 아니고 잠깐 다른 목적, 농사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할 때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를 받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도 다른 신청서와 일시 사용 신고처럼 똑같습니다. 똑같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 목적이 아니고 이제 원상 복구 개념입니다. 원상 복구인데 보통 많이 하는 게,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공사 현장에 보면 현장 사무실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 대부분 타용도 일시입니다. 왜? 임시적으로 일단 공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사무실 사용하고 그 이후에 철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대부분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로 가고, 또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물건, 그러니까 건설용 자재 같은 걸 좀 적재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를 받는데, 이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복구 예치비를 예치를 합니다. 복구비를 예치합니다. 이 복구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타용도를 사용을 했는데, 기업이라든가 개인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원상 복구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복구비를 예치를 시키는데, 말 그대로 이제 복구가 안 될 경우에는 이 복구비로 이제 강제로 복구를 하는 이런 어떤 개념인데, 이 복구비 예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토목 내역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산출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시고, 만약에 이제 공사나 뭐 물건 적치라든가 뭐 다른 기타 일시 사용이 끝나면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원상 복구를 하고, 원상 복구에 대한 사진을 첨부를 하고 기타 준공 서류를 접수를 해야지 여러분께서 납부한 복구비를 다시 반환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 같은 경우는 원상 복구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물건 적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개발 행위도 봤는데, 개발 행위에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 지목 변경만, 형질 변경만 있는 게 아니라 물건 적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강의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지 개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평균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도 대부분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이때까지 3년 이상 제 유튜브에서 많이 촬영했기 때문에 산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제 유튜브만 봐도 여러분들이 준 전문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전용 협의라는 게 있어요. 농지 전용 협의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어떻게, 제가 잠깐 좀 이게 내용을 좀 읽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협의를 위한 협의도서 작성 시 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어떤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의해서 아파트를 이렇게 인가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같은 경우는 농지 전용 그 아파트 예정 부지 안에 농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농지 전용을 받는 게 아닙니다. 농지 전용을 받는 게 아니라 주무부서, 뭐 건축이든 이런 부서가 각 부서에 협의 의견을 보내면, 이런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농지 전용 협의 요청서, 농지 전용 도시계획 시설이라든가 뭐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이런 건 시행사 측에서 좀 알면 좋은 내용인데, 그런 쪽에서 할 때 농지 전용 협의 요청서를 해서, 자, 우리가 이쪽에 아파트 시식계 인가를 받아서 아파트 건립을 좀 하려고 하는데 여기 농지가 있다, 이 농지에 대해서 여러분 검토를 해달라고 하면, 그럴 때 이 농지 전용 협의 요청서를 쓰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뭐 신청인 보통 사업 시행자죠. 여기는 사업 시행자 어떤 개발 회사 쓰고 전용 목적 뭐 쓰고 딱 하면은, 보통 이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지 전용 협의 같은 경우는 절차가 뭐 지구 단위 계획이든 도시계획 시설을 하면은 일단 시군에서 먼저 담당들이 접수를 해요. 거기서 이제 보고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시켜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뭐 여기 같으면 경상북 도청의 담당 농지 담당한테 이런 의견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다시 의견을 받아서 이제 시군 담당자들이 다시 시행사 쪽으로 보내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협의 요청은 약간 좀 큰 사업 상위 기관으로 들어갈 때 협의 요청서를 많이 작성을 하는데, 저도 이제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이제 아파트 사업이라든가 뭐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할 때 이런 걸 좀 해보니까 아무래도 좀 헥타르급으로 나가다 보니까 서류 자체도 약간 이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해서 내가 도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준 도면들이 다 이렇게 무슨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는 양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식에 맞춰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몰랐는데,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시행사 측에서 알면 좋은 내용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있죠. 시군의 자문받아 도에서 관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파트 사업이나 그런 거 할 때 말씀을 드린 거고, 구독자가 많은 것보다 단 한 명이 한 분이라도 제 강의를 듣고 토지 개발의 어떤 개념과 또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돈 버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뭐 남들처럼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말을 잘 안 합니다. 대신 제 강의를 들으면 돈이 벌린다는 건 2023년도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돈 되는 농지 전용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불법사항이 원체 많다 보니까 사실 현장 담당 공무원, 농지 뭐 개발행위도 마찬가지지만 농지 전용 담당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제로 제가 한번 내용을 잡았는데, 다음 이 시간에는 농업보호구역하고 이제 아까 진흥구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2탄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분, 지금 10분 이렇게 제 문자, 여러분들의 페이스북이나 또 아니면 밴드라든가 여기 이제 제 영상을 캡처해서 주신 10분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 한 주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